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박찬욱 감독의 가상신작 파피루스. 어쩔 수가 면접 없다에 보셨죠? 대한 한 편의 비평문입니다. 좋죠. 이걸 보내주셨는데 와, 저 정말 읽으면서 면접 머리를 한 대 본분을 맞은 것 찾아보고 있는데요. 같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 비평을 보면요. 영화 장르가 블랙 코미디거든요. 네. 그런데 평가는 감독의 전작들보다 훨씬 잔인하고 냉혹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올드보이나 뭐 복수는 나의 것보다 더 잔인한 코미디라니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의 그 잔인함 하면 뭔가 축축하고 서늘한 그런 물리적인 감각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피냄새 같은 거요. 근데 이 비평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죠. 이건 피냄새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스며든 어떤 시스템의 냄새, 뭐 그런 거에 더 가까운 공포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가 바로 그거죠.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튀기는 코미디가 그 지독한 복수극보다 더 잔인할 수 있는가? 네. 이 비평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순수한 악이라던가 사회적 공포 같은 키워드들을 단서 삼아서 한번 이 영화가 숨겨놓은 진짜 얼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비평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 영화가 어떻게 웃음이라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 관객을 아주 불편한 공범의 자리로 끌어들이는지 그 교묘한 설계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공범이요? 어쩔 수가 없다는 이 제목이 영화 처음과 마지막에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블랙 코미디의 탈을 쓴 냉혹함. 네. 비평문에 따르면 영화 초반부는 꽤 유쾌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 만수, 이병헌 배우가 맡았는데 이 만수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웃기면서도 좀 짠하게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관객들은 아마 박찬욱 감독이 스타일을 바꿔서 작정하고 웃기는 영화를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으로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감독이 반원 첫 번째 함정이죠. 비평가는 이 웃음을 관객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취제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마취제?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웃고 있는 사이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비평이 지적하는 사회적 공포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냥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면서 누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보고 웃는다고 쳐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바나나 껍질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기 뒀고 넘어진 사람은 크게 다쳤다면 그 순간 우리의 웃음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죄책감까지 들겠죠. 이 영화가 바로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코미디라는 장르적 장치가 공포를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포의 본질을 훨씬 더 서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드보이에서 감금의 공간이 어떤 물리적인 방이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 투쟁을 코미디로 그리니까 그 부조리함이 더 극대화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폭력이 일상이 되어서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의 폭력이니까요. 이 비평은 박찬욱 감독이 바로 그 시스템의 폭력을 코미디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와, 그럼 그 시스템의 중심에서 기꺼이 괴물이 되어가는 인물, 주인공 만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제가 이 비평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표현이 바로 만수를 순수한 악이라고 칭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 아니, 악은 그냥 악이지 순수한 악은 대체 뭔가요? 너무 모순적인 표현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보통 순수함 하면 선한 가치랑 연결되잖아요. 뭐 아이들의 순수함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비평가는 만수의 악행이 바로 그 아이 같은 순수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더 끔찍하다고 말해요. 아이 같은 순수함이요? 아니, 일자리를 얻으려고 온갖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네, 비평에 따르면 만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고뇌나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일자리를 얻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뿐이에요. 마치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얻으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막 떼를 쓰는 것처럼요. 목적이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거죠. 뭐랄까 악의가 있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진 상태. 그게 바로 비평가가 말하는 순수한 악의 정체예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 비평이 그 심리 모임 장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군요. 맞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장면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웃긴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 장면이 바로 만수 캐릭터와 영화의 주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아, 비평은 이 장면을 자본주의 사회의 자기개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개인을 세뇌하고 괴물로 만드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그로테스크한 의식이라고 분석해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주문이 사실은 자신의 영혼과 도덕성을 파괴해도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의 주문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만수는 정말 제목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선택들을 한 걸까요? 비평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 비평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영화의 제목 어쩔 수가 없다는 만수의 변명이 아니라 만수가 스스로에게 건 최면이라는 거죠. 최면이요? 네, 사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생존을 위해 라는 그 거대한 명분 뒤에 숨어서 다른 선택지들을 자기 손으로 하나씩 그냥 지워나간 거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세뇌의 무서움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절박함을 핑계로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과정이다. 근데 이런 자기 세뇌가 만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의 아내 손혜진 배우가 연기한 미리라는 캐릭터를 보면요. 네, 그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네, 미리는 처음에는 남편의 변화에 경악하고 저항하는 우리처럼 평범한 상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고 해요.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녀도 변해가는 거죠. 네, 가족의 생존이라는 그 거부하기 힘든 명분이 그녀의 도덕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비평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의 범죄를 마지못해 눈감아주는 수준을 넘어서 나중에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공범이자 조력자로 변모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한 개인의 자기 기만이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논리로 확장되면서 그 파괴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시죠. 생각해보면 다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라는 말만큼 무서운 변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외 다른 조연 캐릭터들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는데요. 네. 특히 차승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요. 비평에서는 이 인물을 걷어차고 싶을 만큼 선한 인물로 표현했더라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네, 이 캐릭터는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는 아우라를 풍긴대요. 만수의 그 순수한 악과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감독은 왜 이런 인물을 배치했을까요? 관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비평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던데요. 맞아요. 비평은 이 캐릭터의 존재가 오히려 영화를 더 잔인하게 만든다고 봐요. 더 잔인하게요? 네. 왜냐하면 이 비현실적으로 선한 인물은 이 영화의 냉혹한 시스템 안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그의 선함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약점이 되어버려요. 결국 그의 존재는 이런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냉소적인 결론을 강화하는 장치로 쓰인다는 거죠. 희망이 쟁고가 아니라 희망의 불가능성에 대한 증거인 셈이에요. 와, 정말 잔인하네요. 만수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수의 방식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고 역설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이성민 배우나 박희순 배우의 캐릭터 역시 이런 부조리한 세계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네. 각자의 방식으로 나사가 빠져 있거나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수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곳인지를 계속해서 관객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과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 비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결말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스스로를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만수가 마침내 손에 넣은 그 일자리, 그 모든 걸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였을까요? 비평은 이 지점에서 정말
가차가 없어요. 어떤데요? 만수가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서 얻어낸 자리는 사실 고도의 기술이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사실상 아무나 대체할 수 있는 무의미한 자리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죠. 정말 허무하네요. 바로 그 허무함이 이 영화의 진짜 주제이자 감독이 관객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마지막 한 방이에요. 이 결말을 마주하는 순간 영화의 제목 어쩔 수가 없다의 의미는 완전히 뒤집혀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했다는 주인공의 자기 변명처럼 들렸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면 그 제목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네가 어떤 발버둥을 쳐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성취도 결국 무의미할 뿐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개인을 향한 시스템의 냉소적인 선언이 되는 거죠. 와, 이것이야말로 비평가가 말한 진짜 구조적 허무함이에요.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냉혹한 진단이었군요.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희극이었다니 정말 씁쓸하네요. 물론 비평도 모든 면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블랙 코미디 장르를 담아내도 전개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몰입이 깨지는 순간들이 좀 있다는 점. 그런 지적도 있군요. 네. 그리고 박찬욱 감독 특유의 그 날선 긴장감이 전작들에 비해 좀 약해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해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비평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평을 통해 가상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단순한 코미디 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네. 이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악에 동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처절한 몸부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독하게 냉소적인 우화예요. 그 우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순수한 악과 자기 세뇌라는 키워드였고요. 맞습니다. 웃음 뒤에 날카로운 메스를 숨기고 우리 사회의 가장 불편한 지점을 도려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비평은 그 메스가 향하는 방향과 깊이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낸 훌륭한 안내서였죠. 결국 이 영화와 비평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불편하고 씁쓸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넘어간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누구나 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만수처럼 다른 선택지를 애써 외면하고 이게 최선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건 아닐까요?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주인공 만수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리 모임에 앉아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스스로를 시스템에 맞춰가는 쪽을 택할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지 모르는 다른 길을 찾으시겠어요? 이 영화와 비평은 어쩌면 더 무서운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 우리가 만수처럼 발버둥 쳐서 승리했는데 그 손에 쥔 상품 자체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의심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